오늘은 인재 역량 강화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재 역량 강화는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깨우고 경험을 자산으로 바꾸며 삶의 가치를 다시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성장하는 미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역량 강화법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술일까요? 자본일까요? 아이디어일까요?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꾼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인재와 함께하는 것은 세계를 바꾸는 첫걸음이다. 결국 조직의 성장도, 기업의 성공도, 사회 변화의 시작도 모두 사람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재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재는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삶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진짜 인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고령 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시니어 세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인재 중심의 조직,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걷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인재 한 명이 조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뛰어난 사람은 조직에 큰 영향을 주고 실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때 우리가 바라는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조직은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팀의 능력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고 다양한 관점을 연결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 성공은 개인의 경쟁에서 나오기보다 협력하는 팀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조직에서는 리크루팅을 필요로 합니다. 훌륭한 인재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며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우수한 인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인재가 있는 곳에는 또 다른 좋은 인재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는 또 다른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리크루팅은 단순히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조직의 미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조직이 함께 발전하는 건강한 인재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크루팅은 조직을 성장시키는 훌륭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리크루팅은 단순히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방향과 철학에 맞는 사람을 찾는 과정입니다. 조직의 가치와 목표에 공감하는 인재가 함께할 때 구성원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생깁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그 안에 함께할 좋은 인재가 없다면 조직은 오래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크루팅을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인재가 들어오면 조직의 기준이 높아지고 그 기준은 다시 더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리크루팅은 사람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같은 가치와 방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조직은 오래 더욱 탄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 즉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재는 단순히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직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 자산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장 환경은 계속 바뀌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조직이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재들이 모이면 조직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리크루팅은 단순히 사람을 채용하는 일이 아니라 조직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직의 지속 가능성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재들과 함께하면 더 건강하고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리크루팅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리크루팅에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의 인재를 찾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모집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리크루팅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타겟팅입니다. 목표에 맞는 인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우리의 비즈니스와 관련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과 프로모션입니다. 타겟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리크루팅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회를 알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치 제시입니다. 왜 우리와 함께해야 하는지, 어떤 기회와 보상이 있는지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제품 교육, 지원 시스템, 성장 기회 등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터뷰와 스크리닝입니다. 관심을 보인 인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가치관과 목표가 우리 조직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멘토링과 지원입니다. 새로운 인재가 조직에 합류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지속적인 멘토링과 지원을 통해 인재가 조직 안에서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팀 빌딩입니다. 리크루팅의 진짜 성과는 좋은 팀을 만드는 데서 나타납니다.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 개인의 능력은 더욱 크게 발휘됩니다. 팀워크가 강해질수록 조직의 힘도 함께 커집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는 평가와 개선입니다. 리크루팅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꾸준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리크루팅 시스템은 더욱 정교해지고 조직의 경쟁력도 계속 높아집니다. 이처럼 리크루팅은 단순히 사람을 모집하는 활동이 아니라 목표 설정부터 가치 전달까지 이어지는 전략적인 과정입니다. 결국 성공적인 리크루팅은 한 번으로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성장시키고 함께 발전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크루팅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무작정 많은 인재를 모집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의 가치와 비전에 공감하고 그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조직은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일 때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가치와 철학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팀워크와 성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리크루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느냐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적인 리크루팅은 사람을 모으는 활동이 아니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고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이 조직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주변 탐색입니다. 먼저 내 주변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가족, 친구, 지인,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모집 방안입니다. 목표로 정한 인재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우리의 비전을 전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과 목표 설정입니다. 모집된 인재가 실제로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결국 리크루팅은 막연한 활동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사람을 찾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시작은 언제나 여러분의 작은 목표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주변 탐색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리크루팅은 멀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 주변 네트워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 그리고 우리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 중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을 한 고객은 가장 설득력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막연하게 사람을 찾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성별은 어떤 분이 적합할지, 지역은 어디에 있는지, 경력이나 연령대는 어떤지, 영업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또 조직 경험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내가 찾고 있는 인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겟이 분명해지면 리크루팅의 방향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결국 좋은 리크루팅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맞는 사람을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여러분의 주변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모집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크루팅은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천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신뢰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기존 지인이나 고객 중에서 컨설턴트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독립시킨 주부나 새로운 도전을 찾고 있는 정년퇴직자, 또 다른 유통 경험이 있는 분들도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킹입니다. 관련 산업의 세미나나 컨퍼런스,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와 비슷한 관심과 가치를 가진 인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셜미디어 활용입니다. 카카오톡, 유튜브 채널,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우리의 가치와 활동을 알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박람회나 웹사이트 활용입니다. 시니어 채용 박람회나 구직 플랫폼 등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인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크루팅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사람들과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성과 목표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인재가 실제로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기 단계에서는 약 3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컨설턴트에게 필요한 기본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목표를 세우게 합니다. 또한 월별 세일즈 목표와 앞으로 달성하고 싶은 비전을 함께 설정해 자신의 성장 방향을 스스로 그려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소통입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인재를 모집하고 육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신감 있게 월별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서 조직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성과 목표 설정은 단순히 숫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과 과정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과 관리 시스템입니다. 리크루팅을 통해 인재를 모집하고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성과 목표 설정입니다. 개인, 팀, 그리고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할수록 방향이 명확해지고 각자가 해야 할 역할도 뚜렷해집니다.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도 중요합니다. 성과는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면 더 나은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과가 뛰어난 개인이나 팀은 그 경험을 공유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반대로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세워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성과 관리 시스템의 목적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매출, 리크루팅, 교육, 그리고 소통. 이 4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작동할 때 조직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은 인재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조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리크루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올바른 전략으로 인재를 찾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봤습니다. 결국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우리의 가치와 비전을 이야기하고 함께할 기회를 나누는 그 작은 노력 하나가
조직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큰 목표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큰 숲을 이루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우리가 꿈꾸는 목표도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목표 달성의 꿈은 특별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의 한 걸음이 내일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